네, 이수다 시간입니다. 디스트리트 김용영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는 IT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참 많이 알게 되는데 네. 오늘은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이 또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자리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가요? 일자리를 일부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휴먼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도 이 사람과 정말 비슷한 휴먼을, 디지털 휴먼을 이제 좀 잘 찾아볼 수 있게 대표적으로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디지털 휴먼이에요? 예, 이 디지털 휴먼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람과 대면하는 네.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요즘 같은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람과 이렇게 제공한다기보다는 제공하기 어려우니까 이 디지털 휴먼을 동원하는데요. 이 디지털 휴먼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고도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결정체여서 만들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일부 이렇게 이 요소에서 사용되고 네. 있습니다. 우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플로런스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 직원을 채용을 해서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유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미아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 사원을 고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몇몇 곳에서 그러네요. 현재 사용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그런 것들을 갖춘 이런 디지털 휴먼이 나타나면서 뭐 사람의 진짜 일자리를 좀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좀 편리할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네. 디지털 휴먼이 유명인이 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꼭 서비스 직군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이런 네.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지상파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과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모창을 한번 인공지능이 해서 많은 분들을 좀 놀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연예인 분야에서는 과거에 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30, 40대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하는 저 들어왔어요. 들어보신 네. 적이 있나요? 아담이 1998년에 나와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네. 꽤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예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지금 있는 나오는 예, 맞습니다. 저분인가요? 예. 디지털 휴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보기에는 좀 정확한 부분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첨단 기술을 써서 네.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이 디지털 휴먼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례에서는 이제 올 연초 개최된 전 세계 가전 박람회인 CS 2021에서 LG전자가 이제 연단에 디지털 휴먼을 세웠습니다. 네. 김래아라고 하는 이 디지털 휴먼인데요. 이분이 약 3분 동안에 이제 LG전자에 소개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김래아가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소개에 본인을 버추얼 뮤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작곡과 디제잉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작곡했다고 하는 이런 음악들을 이제 음악가들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계정에 여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3차원 그래픽 엔진을 개발하는 유니티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유니티 코리아에서는 수아라고 하는 이 자체 기술을 활용한 수아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자사 홍보 모델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 역시 이제 모델, 가수, 배우 등을 소화하는 멀티 연예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신기하네요. 디지털 휴먼이 많아지는 게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실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기 위축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대면 서비스가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일해왔던 서비스 인력이 사실 갈 데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휴먼을 잘 보면 아직까지 인공지능 수준이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 단계까지에는 이제 디지털 휴먼이 대신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좀 더 심도 깊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면담은
이 사람이 대체할 가능성이 네.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뭔가 정체성이라든지 뭔가 캐릭터가 나를 좀 대체하면은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당장 저 같아도 저와 똑같은 외모를 가진 네. 디지털 휴먼이 나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아바타 말을 같은 하고 느낌이죠. 네. 한다면은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사실 디지털 휴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도용, 관리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똑같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개성까지는 같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면 이 디지털 휴먼의 누군가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하게 만들어서 다른 잘못된 사례로 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디지털 휴먼을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휴먼의 현재 주소와 앞으로의 미래상을 그려봤습니다. 김용영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